저는 에블린, 올해로 59살이 됩니다.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남편 조지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벌써 40년 넘게 함께하고 있네요. 조지는 61살이에요. 작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연금을 받기까지는 몇 년 더 일해야 하는데 조지가 이렇게라도 일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파트타임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빠듯할 것 같아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두려고요. 그래서 불평 없이 이렇게 일해주는 조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퇴직금으로 다 갚았지만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은 부부 둘이서 살고 있지만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딸 사라가 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어요. 사라는 남편이 유럽에서 근무 중이라 따라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게 벌써 5년이나 되었죠. 집안은 항상 북적거렸어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린 손녀가 떠나고 우리 집은 갑자기 딴 세상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도 신혼 초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 단둘이 사는 건 지난달이 처음이었어요. 둘만 있으니 왠지 모를 적막함에 견딜 수 없어서 TV 볼륨을 크게 높이곤 했어요. 24살에 아이를 낳은 후로 부부만의 시간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옆에서 자고 있던 조지가 갑자기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에블린, 오랜만에 괜찮겠어? 라고 속삭였어요. 에블린이라고 불린 게 도대체 몇 년 만일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조지는 제 위로 몸을 겹쳐왔어요. 이 나이에 설마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건 4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물론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조지는 만족스러운 듯 자기 이불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지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행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싫어서 조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런 행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타입이었어요. 물론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좋았고 아이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조지를 만족시켜줄 뿐. 왜 예전처럼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조지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여자로서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정에 불과한 건 아닌지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한없이 싫어졌어요. 조지가 요구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조지가 마침내 혹시 싫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신경 쓰였는지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 괜찮아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제 표정을 살핀 조지는 그렇구나. 미안해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조지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어요. 어딘가 안도감이 들면서도 조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저 그 후로 조지와의 관계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다음 주는 제 60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죠. 저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조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요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조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왠지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녀왔어. 조지가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조지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항상 고마워. 조지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조지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나도 제대로 마주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푸짐한데? 고마워, 에블린. 저번에 받은 와인, 오늘 땁시다. 라며 조지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고급 와인을 꺼내왔어. 이날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고, 정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 식사 후 와인 덕분인지 저는 조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일.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는 건지. 내 늙은 몸에 대한 불안감 등을 모두 털어놓았어.
그러자 조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하고 알고 지내는 마가렛이라는 분과 와인 한 잔을 하다가 조언을 받았대. 그분은 조지보다 2살 많은데 지금도 아내와 신혼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낸다고 해. 그분 말로는 나이 들면 나이에 맞는 부부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정하세요. 60세는 아직 한참 젊어. 세상에는 6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는걸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랑 표현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소통이거든요. 라고도 하셨대.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조지의 욕구 해소를 위한 것뿐이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조지와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우리 관계는 극적으로 변했어요. 둘만의 생활이 외롭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둘만의 생활이 아니면 싫을 정도. 가끔은 유럽에 사는 딸 부부가 놀러 오는데 조지와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제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함께 꼭 껴안고 자는 사랑 표현을 시작하고 나니 저 자신도 몸 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고 도서관 동료들로부터 예뻐졌다는 말도 듣게 되었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고 우선은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요. 노년의 부부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 여러분도 짜증내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며 대화해보세요.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 에블린과 조지는 그들의 아담한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에블린이 정성스레 가꾼 꽃들이 만발했고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59세, 조지는 61.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인이었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오랜 부부였습니다. 에블린은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지만 몇 년 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역사소설과 고전문학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LP 레코드를 틀어놓고 조지와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지는 은퇴 전까지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나무와 금속을 이용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그의 솜씨는 꽤 뛰어나서 그의 작품을 찾는 단골 고객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들의 딸 사라가 이혼 후 어린 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사라는 남편과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했지만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와 손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린 손녀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사라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변화는 에블린과 조지에게 낯설고도 어색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블린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했던 집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장난감 소리로 가득 찼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 읽기나 정원 가꾸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작업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제는 아이의 시선과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해? 할아버지, 저랑 놀아주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과 요구는 에블린과 조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조용히 책 읽고 음악 듣던 그 시간이 그립지 않아? 에블린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사라와 손녀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조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에블린은 조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조지는 에블린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사라와 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렇게 불평만 할 거야? 조지가 어느 날 저녁 에블린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난 단지 우리가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잖아. 에블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조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수공예품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마을에서 열리는 수공예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박람회는 마을 광장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북적거렸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부스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그의 부스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띤 인상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작품들이 정말 멋지네요.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여성이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다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조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는 마가렛이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조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가렛 씨, 조지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가렛은 남편을 잃고 혼자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항상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곧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꽃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마가렛이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가렛 씨. 저도 아내와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조지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지는 마가렛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 사라와 손녀가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에블린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조지 씨,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려도 될까요? 마가렛이 조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조지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도 젊었을 때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설렘도 줄어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죠.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각자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가렛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라. 그게 뭘까요? 조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부부마다 다르겠죠. 함께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60세는 아직 젊은 나이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랑 표현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마가렛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의 조언은 조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내 에블린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조지는 집으로 돌아와 에블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만난 일, 그리고 그녀에게서 들은 조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에블린, 나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조지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블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기로 해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에블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블린과 조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자주 대화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지는 에블린과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에블린은 조지의 수공예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는 에블린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이 좋아하는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구하기 힘든 책인데. 에블린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작가니까 특별히 구해봤어. 마음에 들어? 조지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고마워요, 조지. 에블린은 조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와인을 마시며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지,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다. 그치? 에블린이 조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조지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조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조지, 우리 사라와 손녀에게도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때요?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지. 나도 노력해볼게. 조지가 에블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에블린과 조지는 사라와 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도 나누며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블린의 60번째 생일이자 그들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에블린이 좋아하는 꽃들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직접 만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에블린. 그리고 결혼기념일 축하해. 조지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에블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정말 고마워요, 조지. 에블린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조지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조지. 에블린은 조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블린과 조지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려요. 사라가 에블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사라. 너와 손녀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돼서 정말 기뻐. 에블린이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녀도 에블린과 조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도 널 사랑한단다. 에블린과 조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에블린과 조지는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지, 우리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했네요. 에블린이 조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조지가 에블린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지.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요. 에블린이 조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에블린. 우리 남은 인생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조지가 에블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블린과 조지는 더욱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즐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과 조지는 그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수많은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잖아. 에블린이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당신 정말 예뻤는데. 조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멋있었어요. 에블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조지,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지? 에블린이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조지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지.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블린이 조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은 최고의 선물이야, 에블린. 조지가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블린과 조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에블린과 조지의 집 앞 정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에블린은 정성스레 꽃들을 가꾸었고 조지는 그런 에블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당신 솜씨는 여전해. 조지가 에블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죠. 고마워요, 조지. 에블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블린과 조지는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그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긴장한 듯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사라? 에블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실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라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 아무래도 저는 유럽에서 제 일을 계속하고 아이도 그곳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라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 않겠니? 에블린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강해져야죠. 그리고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라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라야,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여기는 내 집이니까. 조지가 사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동안 저와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에블린이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라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가족들은 모두 모여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에블린은 사라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조지는 사라와 손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라야, 이건 네가 유럽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손녀를 위한 선물이고, 조지가 사라와 손녀에게 선물을. 이건 네가 유럽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손녀를 위한 선물이고, 조지가 사라와 손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건. 사라가 조지가 건넨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선물은 바로 사라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곰인형이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항상 안고 자던 인형이잖아. 네가 힘들 때마다 이 인형이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조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곰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손녀가 조지가 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선물은 바로 조지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이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를 위해 특별히 만든 장난감이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조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손녀는 신이 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손녀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블린과 조지는 사라와 손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함께 갔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에블린과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사라야,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하렴. 에블린이 사라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올게요. 손녀가 에블린과 조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잘 가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조지가 손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와 손녀가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에블린과 조지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딸과 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고 아쉬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축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블린과 조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에블린이 조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나도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찾아볼게. 조지가 에블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당신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에블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조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당신도 좋아할지 모르겠네. 에블린이 조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딘데? 말해봐. 조지가 궁금한 듯 재촉했습니다. 저기 이탈리아.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다더라. 당신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풍경도 구경하고 싶어.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로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좋지. 나도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우리 당장 여행 계획 세워보자. 조지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에블린과 조지는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 책자를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보, 여기 피렌체라는 곳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여기 꼭 가보자. 에블린이 여행 책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리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도 꼭 봐야지. 조지가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에블린과 조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들뜬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탈리아 여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에블린과 조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에블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이랑 함께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조지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블린과 조지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올라 도시 전경을 감상하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여행 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에블린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앞으로 우리 자주 여행 다니자. 조지가 에블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에블린과 조지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조지,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에블린이 조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에블린.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사랑해. 조지가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은 에블린과 조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에블린과 조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조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조지, 우리 집 1층을 작은 갤러리로 꾸며보는 건 어때? 당신이 만든 멋진 수공예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블린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갤러리? 그거 좋은 생각이네. 당신이 도와준다면 나도 한번 해볼게. 에블린과 조지는 함께 집 1층을 갤러리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조지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갤러리 이름은 에블린 조지 갤러리로 정했습니다. 갤러리가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조지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공예품에 감탄했고 에블린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품들이 정말 멋지네요. 조지 씨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조지에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에블린 씨 갤러리 분위기가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마을 사람들이 에블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블린과 조지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새로운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갤러리를 가꾸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갤러리 문을 닫은 후 에블린과 조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지, 우리 갤러리 정말 잘한 것 같지 않아? 에블린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고마워, 에블린. 조지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요. 에블린이 조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에블린.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조지가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블린과 조지는 60대 중반을 넘어 70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에블린과 조지는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블린 조지 갤러리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블린과 조지는 갤러리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에블린이 젊은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분도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오랫동안 함께 사신 것 같아요. 젊은 남성이 에블린과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5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조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 글쎄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에블린이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젊은 남성이 에블린과 조지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두 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돼요. 에블린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떠난 후 에블린과 조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네. 에블린이 조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조지가 에블린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지.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예요. 에블린이 조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은 최고의 동반자야. 에블린, 사랑해. 조지가 에블린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블린과 조지는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이 운영하는 에블린 조지 갤러리와 함께 오래도록 그 마을에 남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전해줄 것입니다.